자, 이번에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밤사이 미국 증시 아쉽게도 FOMC 회의를 하루 앞두고 일찍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FOMC 회의를 대한 불안감이라고 그럴까요? 경계감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발표됐는데 이제 네. M7이 아닌 기업들이 주로 발표를 했는데 그렇더라고요. 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엇갈렸어요. 맞습니다. 예. 급등과 급락이 지금 공존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경제 지표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네.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는데 대부분이 좀 경기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네. 게 하락 요인으로 보여지고요. 빅스 지수도 뭐 큰 폭의 급등이 나왔다는 예. 거하고 지금 S&P 500의 맵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 상승과 하락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그렇네요. 그런 예.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좀 네. 우려 반 기대 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S&P 500 맵을 보니까 약간 이번 주 증시 변동성이 예고편을 보는 그렇습니다. 듯한 느낌도 들고요. 밤사이 관세와 관련된 소식들이 또 쏟아졌습니다. 우선 의약품 관세 2주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뭐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2주 내에 제약 관세 발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결국은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상은 15%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과의 관세 유예가 90일 더 연장될 것이다라는 거 이제 발표된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협상단이 스코틀랜드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총력전을 피고 있는데 좀 걱정되는 거는 상대방이 총력전을 피면 이쪽에서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이제 15%에서 20% 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일본과 같이 15% 관세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과연 4천억 달러, 뭐 5천억 달러 얘기가 되고 있는데 추가 투자 요구뿐만 아니라 이제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협상단은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마스가라고 요즘 한다면서요. 조선 업종에 대해서 빅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게 이런 뭐 정식 명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를 떠올리면 상당히 좋아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협상을 하고 나서 그 5천억, 6천억 이게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음대로 맞습니다. 써놓고 하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 그다음에 국민들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와 관련된 소식들 체크해봤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고용 주간이라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됐는데 밤사이 졸치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졸치 보고서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743만 건.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거냐라는 건데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 관세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있다 이런 결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채용 규모도 축소하고 있고 채용률도 3.3%로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이직 건수는 이제 506만 건으로 전월과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 노동 시장이 과열됐던 것들이 좀 안정을 찾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 고용 시장의 불안 요소가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좀 전에 브리핑해 주신 대로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가 이제 차례대로 나오죠. 이게 최종적으로 고용 시장에 결론 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소비자 신뢰 지수도 같이 공개됐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7월달 12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이제 97.2가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보다도 상회하는 거였고 전월치보다도 또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 심리는 좀 더 개선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경기와 고용 상황에 대해서 평가해 보는 현재 상황 지수는 또 하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용 시장의 둔화 또 고용과 소비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이제 둔화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감이 네.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경제 지표들 체크해봤고 밤사이 있었던 또 다른 이슈가 바로 IMF의 이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입니다. 네. 우려와는 다르게 다행히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했는데 네. 문제는 우리나라였었죠. 이게 0%대로 낮춘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만 또 0.8%로 네, 0.2% 하락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내년도 전망치에 대해서는 네. 우리나라도 1.8%로 전망하면서 0.4% 정도 이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트럼프 관세 영향에 따라서 역시 보고 있는 건데 특히 또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향 조정한 거에 대해서 네. 좀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여러 나라 국가를 조정하다가 한 거지 네. 특별히 뭐 우리나라만 한 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관세 영향이 과연 앞으로 경제 성장과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좀 완화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반영하고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FOMC 회의까지 이제 하루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지금 뭐 금리 동결은 뭐 기정사실화된 모습인데 9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추는 어떤 위원들도 있고 아니면 좀 이 급진적인 입장을 밝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동안은 이제 연준의 금리 발표가 있을 때 대부분이 네. 뭐 만장일치는가 있었고 그랬었죠. 예. 혹시라도 뭐 반대파가 있었지만 뭐 소수에 그쳤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지금 세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 내부 의견이 예. 분열되고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다수 연준 의원들이 하는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역시 신중한 중도파의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겠죠. 그래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9월 이후에 이제 금리 인하를 고려한다. 그런데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이라든지 고용시장 데이터를 최소한 두 달 정도 더 보고 나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는 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의원들은 이런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는데 반면에 그동안 이제 나왔었잖아요. 보우먼 이사라든지 네. 크리스토퍼 월러도 월러 있었고요. 뭐 이사 그다음에 보우먼 예.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 지표 또 뒷면에 보면 예. 고용시장 악화할 우려가 아, 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즉시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7월 달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입장인데 네. 역시 소수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장기 동결파라고 하는데요. 예. 이쪽도 역시 소수 인원입니다. 그런데 섣부른 금리 인하가 다시 인플레 우려를 자극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뭔가 수치적으로 의미 있는 경기 둔화 요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동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통화 정책이 금리와 관련해서는 선제성이 중요하다고 하죠. 뭐 지금 당장은 고용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장 인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자, 이번엔 종목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보죠. 우선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중국 쪽의 수요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지금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대만 TSMC 쪽에다가 H20 칩 30만 장을 추가로 발주했다 이렇게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규모 추가 발주를 한 이유가 뭐냐면 기존의 재고가 한 60에서 70만 개 정도가 있는데 네. 이걸로는 중국의 강력한 수요를 아.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이것도 거거든요. 모자라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거는 굉장히 큰 호재인데 사실은 그래서 엔비디아가 개장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출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종가에서는 이제 소폭 약보합세로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79달러, 뭐 신고가까지도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하락한 요인은 미국 의회에서 이제
미국의 AI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네. 이런 또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게 아마 엔비디아가 막판에 하락 반전하는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자본 지출을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알파벳도 그렇고 뭐 아마존도 그렇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도 이제 자본 지출을 확대하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모두가 다 엔비디아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자본 지출을 확대하는 계획이 엔비디아의 주가의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때문에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 쪽에서 보면 지금 리드햄이나 뭐 오펜하이머, 제프리스 같은 경우 지금 $200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멜리우스 리서치라는 데서는 $235까지 목표 주가를 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주봉상으로 보면 이미 뭐 신고가 다 돌파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 봐야 되는데 역시 제가 볼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 하시겠지만 들어가시는 분들은 장중에 좀 조정이 있을 때 그리고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 엔비디아 주가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오히려 AMD나 예. 브로드컴 그다음에 암홀딩스 같은 종목들로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반도체 기업들, ARM이나 AMD 같은 기업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듯하고요. 자, 그리고 장중과 또 이 시간외 거래에서 희비가 엇갈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소파이라는 기업인데요. 장중에는 8% 강하게 뛰었다가 또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한 5% 빠지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이슈가 있었죠? 이게 지금 대출, 그다음에 기술 플랫폼,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암호화폐 사업을 중단했었다가 다시 진출하겠다. 그다음에 모든 상품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겠다. CEO가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매출액이 1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무려 예. 631%나 급증했습니다. 어. 그 당기 순이익도 458%.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EPS도 800%나 급증하는 흐름이 나와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총 가입자 수, 신규 가입자 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 예. 종가에서 시간외에서 밀린다는 거는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급증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역시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경우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파이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다음 살펴볼 기업은 헬스케어 대장주죠. 유나이티드 헬스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 지금 올해 들어서만 벌써 50% 급락한 상태인데 여기에서 더 빠졌다고 합니다. 어닝 쇼크 여파로 지금 기업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 대표님 지금 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시죠? 이게 지금 급락할 때 서학개미들이 이 예. 유나이티드 헬스를 많이 지금 매수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그러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하실까지 지금 추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EPS는 또 하회하고 그렇죠. 연간 EPS 같은 경우도 매출 전망을 하회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35% 가까이 대폭 감소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의료 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이름에 따라서 이제 대표적인 의료보험 수가를 하는 기업이 미국 최대 의료보험 및 서비스 회사이기 때문에 이 마진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월가 컨센서스나 이런 것들을 하회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은 지금 1,116억으로 12% 증가한 걸로 나오면서 컨센서스에 부합됐지만 영업이익이 34% 하락이고요. 당기 순이익이 19% 하락했는데 주당 순이익도
지금 17%나 하락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고 네. 있다. 주가의 흐름을 보면 참 뭐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공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600달러 넘어가는 흐름에서 지금 248달러 저점을 찍고 나서요. 네. 다시 이 자리에서 추가 개파락이 나왔는데요. 지금 260달러 선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주봉을 한번 보시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급락한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조차도 주지 않고 네.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 저점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관망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대폭 상향되면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반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아라. 저가 매수는 당분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황윤석 타이거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